안녕하세요. 실전빔 HVAC 모델링 완벽 가이드의 SCK 하늘세라입니다. 저희 이번 화에서는 실무에서 쓰는 물량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레빗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량 산출을 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인 물량 산출로는 살짝 부족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에서는 일반 레빗에서 물량 산출을 하시는 거와 그리고 연계 산식을 활용한 물량 산출 두 가지 부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물량 산출은 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화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실전빔 HVAC 모델링 완벽 가이드의 SCK 하늘세라입니다. 저희 이번 4화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한승원 대표님과 같이 시작을 해볼 건데요. 그럼 대표님, 이번 화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이번 화에서는 저희가 저번 화에 만들었었던 HVAC 빔 데이터 있잖아요. 덕트 모델링을 활용해서 네. 간단하게는 그 스케줄을 활용해서 대표 물량을 뽑아볼 거고, 조금 복잡하지만 연계 산식을 좀 적용해서 상세한 물량 산출서를 또 만들어 볼 거예요. 네네. 그래서 스케줄을 활용한 대표 물량 산출을 할 때에는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덕트 스케줄이나 덕트 피팅 스케줄, 덕트 악셀의 스케줄을 각각 활용해서 대표 물량을 뽑아볼 건데, 여기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과장님, 저희가 모델링적인 측면을 다 어느 정도 완성도를 맞춰놨다고 생각했을 때 네. 이걸 기반으로 물량을 뽑아야 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 있을지 혹시 뭐 생각해 놓으신 바가 있으실까요? 빠짐없이 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렇죠. 네.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근데 사실 물량 산출을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각의 아이템들이 단위가 다 달라요. 그냥 다 수량만 세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아이템은 면적이 필요하고 어떤 아이템은 뭐 길이값이 필요하고 어떤 네네. 아이템은 뭐 그냥 그 객체 자체에 수량만 있어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구나. 또한 어떤 아이템들은 가끔 잡철물들, 서포트류들은 전체 무게감을 취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각각의 아이템별 단위가 어떠한 단위로 물량을 뽑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정의를 해야 하는데, 네.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네. 저희가 이번에 모델링한 HVAC 덕트 같은 경우에 주로 사각 덕트를 모델링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사각 덕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재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주 쓰는 뭐 갈바나 서스 사각 덕트를 보면 네. 둘 다 덕트의 두께별 면적을 물량 산출서에 정리를 해야 해요. 근데 저희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400, 200개의 덕트가 있는데 얘 길이값이 뭐 10m야. 그러면 얘를 면적으로 바꿔서 물량을 뽑아야 하는데, 네. 다행히도 레빗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시스템 패밀리인 덕트에 대해서는 면적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줘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모델링을 덕트만 한 게 아니고 덕트 피팅이나가 아니라 덕트 피팅, 결론은 엘보나 네. 뭐 브런치, 레드셔, 뭐 캡 같은 이런 덕트의 이음매들을 모델링을 같이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이음매들 덕트 피팅류들은 그 시스템 패밀리가 아니라 저희 로더블 패밀리라고 해서 저희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프로젝트 파일에 로드를 하고 쓰는 패밀리들이잖아요. 네. 이런 패밀리들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공하지 않아요, 레빗은.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수량으로 뽑는 게 아니라 덕트 피팅에 대해서 면적으로 뽑아야 한다면, 네. 이건 반드시 그 패밀리 안에 덕트 면적을 그 피팅류의 면적에 해당하는 값을 사전에 매개 변수로 정의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게 네. 해야지만 덕트 피팅에 대해서도 면적으로 뽑을 수 있고, 그러한 사전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냥 수량으로만, 규격별 수량이나 뭐 재질별 수량 카운트로만 뽑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네네. 그 외에 덕트 액세서리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댐퍼류라든지 그냥 면적이 아닌 수량으로만 나와도 되는 아이템들이 대부분인지라 이 덕트 물량 산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각 덕트일 경우에, 사각 덕트는 원형 덕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량이나 길이값이 아닌 면적이나 뭐 최저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산출식을 만들고 면적이나 최적이 나올 수 있는 매개 변수를 사전에 정의해 놓아야만 그 값을 뽑을 수 있다. 그렇구나. 저희는 지금 사전 작업을 안 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덕트는 시스템 패밀리라 에어리어 값을 취합을 할 수 있고, 네. 피팅은 그냥 수량만 산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일단 인지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제 스케줄에서 확인해 볼 거고요. 네. 두 번째 방식인 연계산식을 적용한 상세 물량 산출하는 방식은 이게 레빗의 기능만을 활용한 건 아니고요. 물론 뭐 다이나모도 활용하고 엑셀도 활용하고 하긴 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쓰는 건 아니지만 레빗에서 기본적으로 쓰라고 하는 방식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빗 데이터를 커다란 물량 산출 관련된 정보의 저장고로 쓰고 네. 스케줄을 쓰진 않는데 레빗의 빔 데이터는 그냥 물량 산출 정보를 전체 갖고 있는 저장고이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물량 산출 정보를 내려받아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엑셀 요 물량 산출서 양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모델링이 돼 있어야 하고 각종 연계산식이라는 건 어쨌든 모델링이 되지 않은 아이템들을 물량을 뽑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산출식을 만들고 정의하고 객체 관련된 물량 정보들을 입혀놓은 정보들을 다시 내려받아서 엑셀에서 정의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크게 보면 프로세스가 5개로 나눌 수 있는데 빔 데이터를 검토하고 공사 표준 내역 쪽과 빔 대표 물량을 서로 비교해서 연계 산출 항목을 정의하고 그 산출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패밀리인 덕트에 추가 아이템에 대한 물량 정보들을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수량 정보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엑셀에서 이제 전체 물량 정보를 취합하고 공사 표준 내역서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복잡하네요. 조금 복잡하죠. 사실 실제로도 조금 복잡한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부분을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시면 현업에서 나 네. 그냥 스케줄로 물량만 내릴 수 있고 수량만 줄 수 있어요가 아니라 정말 발주처에서 원하는 특정 수준까지의 물량 산출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빔을 하는 목적 자체가 네. 빔을 활용한 물량 산출을 하는 것도 어느 그쵸. 정도 목적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이제 정말로 쓰실 거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레빗에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럼 앞서서 설명드렸던 대표 물량 산출을 스케줄 활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시연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네. 일단 눈앞에 보이시는 이 3D 뷰는 이 앞전에 저희가 모델링할 때 썼던 모델링을 전체 층을 다 모델링을 해놓은 상황인 거고요. 네. 저희는 이 빔 데이터를 가지고 대표 물량 산출서를 만들어 볼게요. 네네. 일단 스케줄 만드는 법은 다들 아실 테니까 이렇게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멀티 카테고리 스케줄을 쓰지 않고 저희는 일단 이 대표 물량 산출서를 만들 때에는 네네. 이 덕트 카테고리 일람표랑 덕트 피팅 카테고리 일람표 그리고 액세서리 카테고리 일람표를 만들 거예요. 근데 대표님 멀티 카테고리랑 그냥 일반 이런 싱글 카테고리랑은 좀 뭔가 다른 게 있나요? 차이가 명확하게 있죠. 어떻게 보면 그냥 멀티 카테고리 일람표에서는 이 3D 빔 데이터가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카테고리에 종속되는 객체들에 대해서 그 객체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는 다중 카테고리 일람표가 있긴 한데 그러면 개별 카테고리 일람표가 없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레빗이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 같지는 않고 제가 현업에서 쓰면서 보니까 개별 카테고리 일람표는 멀티 카테고리 일람표 같은 경우랑 다르게 각각의 이 카테고리 하나하나 갖고 있는 개별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쵸? 예를 네네. 들자면 덕트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랑 다르게 때에 따라서는 덕트의 면적이라는 값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길이 값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내부의 마찰 저항이라든지 유량이라든지 풍속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계산식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특성이 있을 수 있고 네. 그에 반해 일반 건축 관련된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 관련된 카테고리에 맞는 각종 속성 정보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데 그쵸, 가구에 유량이 필요하진 그쵸. 않으니까. 네. 각각의 카테고리의 특성에 맞는 네.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테고리 일람표를 만들어서 해당하는 정보들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멀티 카테고리 일람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체 카테고리 객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정보들이 있잖아요. 공통 매개 변수 정보들을 파라미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일람표를 만들 때는 멀티 카테고리 일람표를 만드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덕트 일람표랑 덕트 피팅, 덕트 액세서리 일람표로 각각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멀티 카테고리 일람표에서는 네. 덕트 에어리어 값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잠깐 먼저 살짝 카테고리 일람표 잠깐 만들어서 덕트의 네. 에어리어가 있는지 없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멀티 카테고리 스케줄을 만들었고요. 필드 네. 값에서 이제 매개 변수를 지정해야 하는데 네. 에어리어를 눌렀을 때 뭐 앵글이나 어셈블 코드, 어셈블리 디스크립션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매개 변수이기도 하지만 아마 이 어떠한 전체 카테고리 객체 중에 특정 패밀리 안에 들어있는 별도의 매개 변수들이지 에어리어가 지금 없잖아요. 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원래 이렇게 덕트를 클릭해도 에어리어가 없었나요? 아니요 있죠. 있죠, 있잖아요. 네. 누르면 이렇게 이제 덕트 관련해서 에어리어라든지 로스 그쵸, 컴플리케 네, 이런 각종 수치들과 계산식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 객체가 갖고 있는 시스템 명칭이라든지 네네. 각종 유량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각각의 매개 변수들이 있어요. 덕트에만. 아, 근데 아까는 멀티플 카테고리로 이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뜨지 않는 거죠. 아, 이거는 그럼 이런 것들은 개별 카테고리를 맞아요.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아, 그런 차이점이구나. 멀티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공통 속성, 일반적인 속성, 뭐 텍스트로 존재하는 그냥 문자로 존재하는 입력된 정보들을 취합해서 한눈으로 볼 때는 참 쓰기가 용이하지만 네네. 이제 그 카테고리 개별의 전문적인 특성이나 되게 상세한 특성들 정보들은 개별 카테고리 일람표에서 확인을 해야 하고 네. 이제 덕트 카테고리 일람표를 만들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덕트 일람표를 만들면 바로 이 에어리어도 나오고 음. 그 외에도 뭐 아까 아까 뭐 없었는데. 플로우 같은 거 이런 플로우 네네. 같은 매개 변수라든지 이런 덕트와 관련된 전문적으로 계산적으로 쓸 수 있는 각종 매개 변수들은 개별 카테고리 일람표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사실 이게 멀티 스케줄이랑 개별 스케줄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각각의 존재의 이유예요. 왜냐면 멀티 스케줄에서 작업을 해야 수월하고 관리가 용이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하이테크 현장 같은 데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매개 변수 말고도 네. 저희가 설계단에서나 시공단, 뭐 에지빌트 단에서 입력해야 될 각각의 설계 정보나 건물 정보나 객체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요. 그럼 네. 그런 정보들은 저희가 뭐 공유 파라메타로 만들거나 프로젝트 파라메타로 매개 변수를 생성하고 값을 입력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러한 정보들은 카테고리 구분 없이 전체 객체가 다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 정보들인데 이러한 정보들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입력되지 않았는지를 개별 카테고리 일람표를 만들어서 다 개별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아무래도 매너가, 시간적으로 네. 너무 비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관리하거나 입력하거나 확인할 때에는 멀티 스케줄을 쓰면 되실 것 같고 네네. 근데 이렇게 뭐 이 특정 카테고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매개 변수 정보들은 개별 일람표에서 뭐 개별 카테고리 일람표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뭐 요번 기회에 잘 기억해 놓고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덕트 저희가 이제 대표 물량을 뽑으려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품명, 규격, 단위, 그 다음에 물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량 선지서를 만들 때 순서를 정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색상별로 뭐 이 덕트가 내부에 흐르는 배기의 종류가 뭐 공기의 종류가 뭐 서플라이 에어인지 익스하우스트 에어인지 뭐 리턴 에어인지 막 색깔별로 정의가 되어져 있잖아요. 속성 그쵸. 정보도 들어가 네. 있어요. 뭐 유틸리티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외에도 잠깐 객체를 한번 클릭해 보면 지금 보면 저희가 사전에 제가 넣어놓은 정보들 중에 보면 뭐 층 정보에 대한 거, 룸 정보에 대한 거, 성상 정보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네네. 잔뜩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이 프로젝트 파일 전체의 덕트의 총 양도 볼 수 있지만 네. 이제 소팅이나 그룹핑 기능을 써서 뭐 층별 물량이나 실별 물량, 성상별 물량까지도 확인하는 방법을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뭐 구분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서 성상 정보를 확인을 할 거고 네. 층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서 층 정보 네네. 그리고 실명에서 이제 각 실 정보를 좀 같이 확인하면서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덕트 스케줄을 만들어야겠죠. 덕트 스케줄을 선택을 하고 이름을 대표 물량 산출성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한번.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옆에 보이시는 층 한글이네요. 층 정보와 그리고 실명이라고 되어 실명 있어요. 네.
그리고 구분. 네. 이러면 일단 이 객체가 위치해 있는 곳과 성상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세 개 매개변수에서 확인을 할 거고요. 네. 그 외에 이 객체의 품명이나 재질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매개변수를 만들어 놨는데 재질에 대한 정보는 여기 매트리얼에 들어가 있고요. 네. 네임에 이제 어차피 덕트 스케줄이라 덕트밖에 없긴 한데 네. 뭐 일단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도 사이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냥 시스템 매개변수인 사이즈를 쓸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덕트에서 가장 중요한 에어리어 정보는 이 시스템 매개변수인 에어리어를 확인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뭐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카운트도 하나 빼놓긴 할게요. 네네.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일단 포매팅에 가서 층이나 실명이나 구분, 매터리얼, 네임 같은 경우에는 수치를 표현한 매개변수가 아니잖아요. 사이즈까지는. 그쵸? 그 객체의 정보를 그냥 표현해 주는 거고 네. 저희가 필요로 하는 물량과 관련된 수치는 에어리어나 카운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이러한 매개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드에서 매개변수를 추가한 이후에 반드시 포맷에서 수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전체 수량을 합산해서 볼 수 있게 calculate total이라는 설정을 반드시 해주어야 해요. 네, 그래야지 총 합산이 네. 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걸 해놓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소팅을 할 거거든요. 소팅했을 때 지금 보면 요 아래에 있는 itemize every instance라는 요 체크박스는 이 스케줄을 한 객체당 하나의 줄에 한 개의 객체 정보만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정렬되는 조건에 맞게 동일한 정렬은 묶어서 한 번에 보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체크박스인데 네네. 물량 산출서를 한 객체나 하나씩 물량을 보지는 않거든요. 어...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난 층 기준으로 층별로 물량을 볼 거야라고 해도 그러면 층 기준으로 소팅을 한번 해야 될 거고 네. 근데 이게 한 개 층에 객체가 몇 개 있을지 모르지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줄을 다 일일이 볼 수는 없고 당연히 itemize every instance 체크를 해제해서 그 층별로만 한번 해볼게요. 네. 층별로만 하고 하단에 물량 합산값이 보일 수 있게 세팅을 해주면 일단 뭐 사이즈가 어떤지 성상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1층에 층별로 이렇게 뭐 층별로 근데 잠시만요. 163 요거는 제가 잠깐 값을 카운트는 필요 없고 토탈만 나오면 되는데 이게 몇 개인지 개수. 카운트까지 나와서 네네네. 그렇군요. 여기 보면 뭐 어떠한 성상 객체 몇 개인지 카운트를 빼놨으니까 수량은 여기 나오는데 네. 1층에 어떤 실이 어떤 만큼의 면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1층은 전체 덕트 면적이 1630이고 2층은 1631이라고 이렇게 면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팅이랑 그룹핑을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왜냐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했을 때 총 물량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항상 물량을 더 세분화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매개변수를 이렇게 추가로 만들어서 세분화해야 하는 기준에 맞는 매개변수를 만들고 값을 입력해서 그 매개변수를 통해서 이제 물량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층, 실명, 구분으로만 나눠 볼게요. 한번. 네네. 여기다 사이즈까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만 나눠 놓으면 왜 매터리얼이랑 네임을 걸지 않은 이유는 사실 원래 저것도 당연히 항상 기본적으로 매터리얼이랑 네임이랑 사이즈 세 개를 소팅을 걸어줘야 하는데 저희 지금 이 프로젝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일람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덕트만 나오니 네임이 필요 없고 네임을 걸지 않아도 되고 일단 다 사각 덕트만 모델링을 해놔서 네. 매터리얼을 따로 걸지 않았어요. 다 동일한 재질이어서 근데 본래대로 저희가 레빗의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이것 좀 건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스케줄의 소팅 부분을 네. 조건을 4개밖에 못 걸어요. 더 많이 걸고 싶으신데.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스케줄에서 층별, 층하위의 실별, 실하위의 구분, 뭐 성상별 한 이후에 물량 센서를 만들고 싶은데 4개까지밖에 못 거니까 네네. 필요하다면 필터랑 연계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층별, 매터리얼, 네임, 사이즈를 하면 이제 정렬을 걸 수 있는 4가지 매개변수 다 지정을 했잖아요. 네. 그럼 저희는 층 기준으로 1층에는 뭐 실은 안 보셔도 되는데 덕트 사이즈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사이즈가 여러 개라서 지금 많긴 한데요. 그러네요. 근데 이런 많은 사이즈들의 토탈 물량이 이렇게 나오고 사이즈별 면적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 보면 층별, 성상별 각 층에
뭐 SA 덕트의 면적이 얼만큼인지 막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업에 가보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럼 사이즈를 빼놓고 이렇게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걸면 이제 줄이 되게 줄어들긴 할 거예요. 면적 그러네요. 네. 사이즈는 정렬을 걸지 않았으니까. 그 대신 1층에 EA 덕트는 면적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량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네. 스케줄을 만들어서 덕트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스케줄이 저는 요새 현업에서 느끼는 건데 모델링은 누구나 뭐 모델링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모델링하는 기술이 뭐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어서 금방 배울 수 있는데 이런 스케줄을 좀 잘 다루고 내가 소팅을 어떻게 할지 필터를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뭐 포매팅엔 무엇이 있고 어떤 설정들을 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히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저희가 소팅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매개 변수를 어떤 매개 변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스케줄의 내용들이 확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업에서 이제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가시는 분들, 초급에서 중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케줄을 좀 능수능란하게 다루실 수 있어야 아무래도 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현업하시는 분들한테 늘 네. 얘기를 듣는 거는 네. 이 물량이랑 도면화하는 게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2, 3년밖에 안 되신 경력을 가진 분들이라면 스케줄을 많이 만지신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낯서신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 물량 정도는 이번 영상을 네. 통해서 누구나 사실 쉽게 만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레빗 안에 있는 정보로만 맞아요.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수 있는 대표 물량이기 때문에 네. 어렵진 않으셨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덕트, 뭐 피팅이나 액세서리도 같은 내용이긴 한데 네. 일단은 덕트에서는 에어리어를 이렇게 받고요. 네. 피팅도 한번 또 만들어 봐야겠죠. 네네. 덕트 피팅도 살짝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요번에는 사실 덕트 피팅은 저희가 면적을 산출해야 하지만 네. 사전에 이 덕트 피팅은 시스템 패밀리가 아니어서 네. 레빗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면적을 제공하지 않죠. 제공하지 않는데 여기 에어리어가 있네요. 이게 그러네요. 왜 있냐면 아마 저희가 네. 이 프로젝트 파일을 가지고 이제 대표 물량만 뽑는 게 아니라 연계 산출 관련된 것도 저희가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작업을 좀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에어리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렇구나. 실질적으로 네. 기본적으로는 덕트 피팅을 네. 이 레빗에서 시스템 매개 변수로 면적값을 제공하진 않는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잠깐 다시 3D 뷰에서 이제 피팅 패밀리를 피팅 스케줄을 만들기 전에 아까 덕트 눌렀을 때 어떤 정보가 있는지 봤던 것처럼 네. 피팅도 한번 눌러서 정보를 봐볼게요. 피팅 엘보를 한번 눌러보았고요. 요 텍스트 그룹에 있는 정보들은 다 제가 직접 이제 만드신 정보를 거죠, 입력을 파라미터를. 해놓은 거고요. 그 외에 뭐 디멘전에서도 이 패밀리 안에 이 형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각종 매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요 아랫부분에 디멘전이나 뭐 메커니컬 같은 건 잘 안 쓰니까요. 패밀리 만들 때 요 구간에 있는 정보들이 사이즈 관련된 정보라든지 형상 각각 구간의 사이즈를 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매개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보시면 에어리어라는 매개 변수는 없죠. 그러네요. 네. 네. 쭉 있나 한번 볼게요. 에어리어라고 하는 매개 변수는 없고 사실 저희가 이제 물량 산출 이 이후에 뒷부분 걸 하기 위해 사전에 작업해 놓은 제가 넣어 놓은 매개 변수들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면적과 관련된 정보는 없어요. 그럼 아까 저희가 그 에어리어라는 거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 이 패밀리 안에 있나요, 혹시? 피팅이라는 덕트 피팅 객체가 이 엘보만 있는 게 아니라 엘보나 레듀셔나 뭐 브런치나 캡이나 그 그쵸? 외에도 여러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여러 패밀리들 중에 한 가지 안에 뭐 에어리어라는 매개 변수가 들어 있다면 패밀리 안에 패밀리 편집기를 눌렀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요 패밀리 개별 편집창 안에 요런 부분에 에어리어라는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런 경우에는 이 하나하나의 패밀리도 다 덕트 피팅에 속하는 객체들이잖아요. 그쵸. 결론은 덕트 피팅 객체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매개 변수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스케줄이 덕트 피팅 개별 카테고리 일람표다 보니까 패밀리 안에 사용자가 요거 만들면서 썼던 매개 변수 중에 하나가 에어리어가 있지 않을까
라고 그런 유추해 거구나.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지금 여기에는 에어리어 값이 없으니까 네. 저희가 이 에어리어를 일람표로 만든다고 해도 값이 안 나오겠네요. 그쵸? 한번 해보시죠. 네. 이렇게 일단 만들어 한번 궁금하니까 이거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 딱 넣어드릴게요. 네. 그러면 앞서서 저희가 뽑았던 똑같이 층, 실, 그 다음에 구분이랑 보면 덕트 매터리얼 값을 네임 그리고 사이즈는 얘도 사이즈 값을 시스템 값으로 갖다가 확인을 할게요. 일단은 네. 물론 저희가 실제로 대표 물량 만들 때는 별도의 사이즈라는 값을 별도의 매개 변수 안에 실제 저희가 물량 산출서에서 쓰는 값으로 정리를 다시 해서 입력을 해요. 근데 일단 그걸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이즈를 써도 되니까 최대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쓸 수 있는 걸 써서 물량 산출서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면 이 카운트가 어떤 일람표든 항상 이 카운트는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객체 숫자 확인할 수 있게. 네. 그리고 나서 에어리어는 그냥 확인차 한번 보시죠. 아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카운트는 반드시 calculate total을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에어리어도 일단은 뭐 면적에 대한 부분이니까 얘도 일단 calculate total을 해 놓을게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소팅해서 층 기준으로 일단 한번 보자고요. 층 기준으로 재료, 품명, 사이즈별로 전체 객체를 요 기준에 맞는 애들은 합쳐서 네.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층별로 푸터만 체크하겠습니다. 푸터에 층별로 구분줄을 넣어서 좀 보기 편하게 해볼게요. 보면 1층이 이만큼, 객체 수는 317개인데 면적이 보면 레드셔에 들어가 있는 매개 변수네요. 그렇구나. 엘보에도 일부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 엘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맞네, 엘보네. 네. 이거 보면 네. 잠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어떤 패밀리 편집기 안에 네. 들어가 보면 되거든요. 특정 엘보에만 있는 보면 에어리어가 없는데 저 매개 변수는 이건가요 혹시 덕트 에어리어?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물량 산출용으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몰래 숨겨놓은 겁니다. 요 에어리어랑 아까 그 이름이 안 맞잖아요. 그쵸. 예. 일단 요 부분을 보면 막 드문드문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는데 정말 자세히 확인하려면 개별 객체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합산된 물량이 나오는 거라서 보면 이제 요 브런치라는 패밀리의 에어리어가 비어져 있잖아요. 네, 브런치는 에어리어 값이 없고 이런 것도 이런 거 보면 챔버. 네. 얘는 또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들어가 있네. 오, 신기하네. 화장실에 있는 엘보만 좀 값이 있네요. 저렇게 뭔가 좀 네. 레드셔 이런 뭔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에어리어가 막 잔뜩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 매개 변수였다면 네. 제대로 다 꽉 채워져서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랬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요 값이니까. 패밀리 안에만 요 에어리어 매개 변수가 존재해서 값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드문드문. 그래서 요 매개 변수 이렇게 자기가 들어가 있고 싶은 정보만 들어가 있는 매개 변수라면 네. 저희가 물량을 신뢰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만들어 놓은 매개 변수도 사실 아니고 해서 이 매개 변수는 저희가 피팅에서는 이렇게 내가 만든 매개 변수가 아니라면 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시고 네네. 이후에 이 다음 편인 저희 연계 산출식 관련된 세부 물량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이제 요 피팅에 면적이 들어가지 않은 아쉬움을 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전달해 드릴 거니까 이번에는 네. 덕트만 면적으로 뽑을 수 있었고 피팅이나 액세서리는 수량으로만 확인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네. 계속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렬을 걸어보면 뭐 브런치 125mm짜리 원형 브런치가 있나 봐요. 한 개. 이렇게 개별 객체로 볼 게 아니니까 저희는 하나씩 아이템아이즈 every instance에 체크를 해제해서 요 구분에 맞게 이 소팅 기준에 맞게 합산해서 볼 거예요. 보면 이제 125mm짜리 브런치는 18개 있고 150짜리 44개. 아마 이게 보면 요 플렉시블 더트를
덕트에서 따기 위한 요 원형 브런치 있잖아요. 맞아요. 요거와 네. 관련된 수량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층별로. 그 외에도 뭐 챔버, 소음 챔버가 들어간다면 챔버는 저희가 별도 패밀리를 만들어서 넣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면적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엘보도 면적으로 나와야 하고, 이렇게 규격별로 해놔도 네. 사실 사각도는 다 제작을 해서 시공을 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뭐 수량을 확인한 다음 이 수량의 이 규격 기준으로 물량을 치환할 수 있는 별도의 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면적 치환 표를 써서 이 수량에 맞게 곱하면 물량 합산을 할 수 있는데, 이후에 제가 알려드릴 걸 쓰신다면 바로 면적이 필요한 패밀리에는 면적 관련된 매개변수를 만들어서 쉽게 일람표에서 면적 다 확인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 거니까 네. 벌써 지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실별로 끊었지만 아까 덕트랑 동일하게 네. 뭐 실이 아닌 뭐 성상 구분으로 했을 때는 이제 유틸리티별 물량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네. 구분에만 푸터의 토탈 값을 볼 수 있게 하고 체크를 하면 이제 EA와 관련된 건 이제 패밀리가 객체의 종류도 많고 단위도 그렇죠. 많아서 네, 네. 이렇게 줄이 길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건. 뭐 당연히. 객체가 많으니까 어쩔 네, 수 없죠. 종류도 네. 여러 가지고 네. 규격도 여러 가지여서 이렇게 요 앞에 성상별로 요 RA 덕트에 대한 물량, OA 덕트, EA 덕트에 대한 개별 물량들을 쭉 확인할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들 수 있다. 요거를 잘 내보내면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소팅이 4가지밖에 없어서 네. 네. 저희가 이제 분류를 4가지가 아니라 뭐 5가지, 6가지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필터를 써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스케줄을 여러 개 만들어야 돼요. 층별로 스케줄을 만들어서 1층과 관련된 물량을 볼 건데 1층에 들어가는 성상별 물량들 뭐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개를 걸어 층 안에 뭐 각 실별로 물량을 보고 싶더라고 하면 1층 기준으로 뭐 MDF실, 1층 MDF실에 대한 물량을 성상별로 본다든지 이렇게 필터랑 연계하면 4가지 외에 5가지, 6가지도 구분해서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MDF실이 1층에 있는 실이 아니어서 그럴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뭐 1층,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1층 실습장에 EA 덕트, RA 덕트, 이런 걸 보면 한눈에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말 스케줄을 잘 정리하고 잘 쓰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고도 어떤 구간에 어떤 덕트들이 모델링이 되어져 있는지, 실습장에는 지금 OA 덕트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사실 뭐 필터 여러 개 걸어서 보고 싶으시면은 물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어차피 물량 산출서가 엑셀로 내보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엑셀에서 거기서- 필터 걸어서 네. 보시면 그거를 더 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럴 때는 네, 한 가지 마지막 팁일 수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스케줄 소팅이랑 필터를 쓰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네네. 그냥 필터 안 걸고 그냥 뭐 이것도 정렬도 안 걸어도 돼요. 그 대신 개별 객체로 해서 전부 다 전체를 내보낸 이후에 엑셀에서 뭐 피벗 테이블을 쓰신다던가 그쵸. 네. 엑셀에서 정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돼요. 그렇게도 쓰시더라고요, 실제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건 또 이제 엑셀의 영역과 같이 이제 또 접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액세서리 일람표도 안 만들어 보면 또 서운하니까 네. 액세서리 액세서리도 한번 일람표까지는 만들어 볼까요? 근데 사실 이제 덕트 피팅이랑 거의 차이는 없어요. 덕트 액세서리는.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적이 필요한 아이템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액세서리는 거의 카운트로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임이랑 맞아요. 카운트만 있으면 될 것 네. 같은데. 사실 이게 배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어렵게 스케줄을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 걔도 이제 배관 같은 경우에도 길이값 관련돼서는 반드시 시스템 매개변수 값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배관 같은 경우도 개수로 배관의 물량을 뽑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배관이나 덕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길이나 면적 값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고 물량 산출서에 그 단위로 물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관 덕트는 좀 나눠야 하고 아니라면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카운트에 칼큘레이트 토탈하고 마지막으로 층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실명은 너무 많고 그냥 유틸리티로만 한번 정렬해서 보시고 확인을 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유틸리티 이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성상별로 체크를 안 했네요. 저는 내가 구분해서 봐야 될 포인트에 이 푸터나 블링크를 넣는 걸 즐겨 하거든요. 뭐 쓰시는 분들마다 뭐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내가 보는 게 성상별로 끊어서 볼 거라면 여기에 블랭크를 하나 넣을 수 있고 토탈 수량이 나올 수 있게 해서 항상 보는데 이렇게 EA에 들어가는 뭐 댐퍼나 뭐 기타 아이템들의 규격별 수량들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어서 덕트랑 덕트 피팅, 덕트 액세서리 스케줄 세 가지를 써서 네. 이걸 엑셀로 내보낸 이후에 하나의 뭐 엑셀 양식에 다 이제 복사해 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완성된 간단한 물량 산출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까지 보여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아까울 수 있는 부분이라 네. 혹시 내보내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게 모르시면 이제 기초부터 다시 보셔야지 맞아요. 맞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일단 대표 물량을 확인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만 네. 설명을 하고 네. 이어서 이제 연계산식으로 들어가시나요? 네, 상세 물량 산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모델링을 하지 않거나 네. 모델링은 되어져 있지만 값으로 치환되지 않아서 수치를 뽑아낼 수 없는 각종 항목들을 연계 산출 수식을 사용해서 네. 그리고 다이나모라든지 엑셀을 좀 병행해가지고 좀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물량을 산출해내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네네. 일단 그러려면 사실 실제 이제 어떠한 물량 산출 항목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모델링은 보시면 저희가 앞서 PPT 자료로 설명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네. BIM 데이터를 검토해서 어떠한 항목들을 뽑아낼지를 보고 또 추가적으로 공사 내역서라든지 시방서 등을 확인해서 이렇게 저희가 모델링한 항목들 중에 모델링이 되지 않은 아이템들이 어떤 게 있고 예를 들어 뭐 이 덕트가 길어서 중간중간 분절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제작과 제작 사이에 연결하는 접합 분량이라던가 네. 이 피팅과 덕트가 만나는 이 지점의 접합 물량 예를 들자면 뭐 그러한 물량들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수식을 써서 뽑아낼지에 대해서 각각 정의를 해야 돼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공사를 할 때 이런 덕트를 시공할 때에도 이 접합 방법을 뭐 볼팅으로 접합을 할 건지 아니면 뭐 TDF라고 해서 갈바덕트 같은 경우에 볼팅 접합 타입이 있고 TDF 접합 방식이 있어요. 네. 그 플랜지를 만들어 놓고 맞대 놓고 그 부분을 클립으로 찝는 방식으로 시공을 한다던가 하는 그 접합 하나만 해도 여러 시공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아이템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매번 프로젝트마다 동일한 기준으로 물량 산출서를 세팅할 수는 없고요. 이런 부분을 쓸 때에는 설계 단계에서 시공 쪽과 이제 충분한 대화 아니면 시방서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어떠한 항목들이 추가돼야 될지를 사전에 봐야 하는데 저희가 이 덕트 관련된 전체 뭐 연계 산출 항목들을 다 정의하고 수식을 전부 다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을 이번 영상에서 태우기엔 양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프로젝트 파일에는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이전에 수행했던 프로젝트에서 잡아놨던 연계 산출 항목들이 다 태워져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일단 뭐 피팅에 앞서서 대표 물량 산출할 때는 피팅에 에어리어를 뽑아야 되는데 에어리어를 뽑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보고 추가적으로 피팅이랑 덕트를 접합할 때 접합 물량을 피팅 안에 좀 넣는 방법 그리고 덕트가 이렇게 길게 갈 때 저희가 실제 모델링은 하지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외부 보강이나 내부 보강 그리고 덕트 자체의 접합 물량이 또 필요할 수 있어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연계 산출식을 좀 만들고 매개 변수를 활용하고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네네. 빔 데이터 안에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 입력된 정보를 스케줄을 통해 이제 로우 데이터로 내려서 최종 물량 산출서 양식에 서미프라고 하는 다중 조건 합산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아, 그 엑셀에서 쓰는 거. 네, 네. 그 함수를 좀 같이 활용해서 물량 산출서로 변환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서 이 방법을 따라 하시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일단 시방서에 있는 각종 설치 기준이나 뭐 시공 기준들을 보고 수식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뭐 센스나 뭐 지식 정도는 갖추고 있으셔야 될 거예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앞선 그 대표 물량에서 좀 아쉬웠던 피팅에 면적이 없어서 그쵸? 면적을 뽑지 네네. 못했던 부분들과 그리고
대표 물량 산출도 조금만 수작업을 해서 덕트의 면적이 별도의 매개 변수에 입력되게 한다고 하면 네. 멀티 스케줄 하나에서도 전체 물량 산출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요. 지금처럼 그쵸, 네. 앞선 방법처럼 덕트 스케줄 따로 만들고 피팅 스케줄 따로 만들고 액세서리 따로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멀티 카테고리 스케줄 하나에서도 덕트의 면적도 확인하고 PT의 면적도 확인하고 액세서리의 수량이나 그 외 나머지 기타 부자재들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 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 외 나머지 피팅 안에 수식을 거는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일단 엘보의 면적을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일단 저희가 이제 파라메타를 써야 하는데 공유 파라메타를 써야 해요. 네. 과장님은 당연히 뭐 쉐어드 파라메타나 프로젝트 파라메타의 구분점은 알고 계시죠? 네, 그거는 이 영상을 저희가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예전에 네.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만약에 뭐 난 쉐어드 파라메타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왜냐면 이게 패밀리 안에 이제 이 엘보 안에 엘보 패밀리 안에 네. 이 엘보의 면적을 구할 수 있는 수식을 좀 사용할 거고 그 수식을 어디에 사용할 거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적을 담을 수 있는 그 면적과 관련된 매개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해서 네. 이 엘보의 면적을 수식으로 산출해내는 걸 할 거예요. 보시면 일단 제가 평면 뷰에서 기본적으로 이 엘보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네. 이 엘보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지 이제 수식을 먼저 짜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엘보는 어떻게 수식을 구하냐면 이 덕트 이 엘보의 이 둘레의 길이 있잖아요. 덕트의 사이즈 가로와 세로의 둘레의 길이 요 둘레의 길이를 먼저 구하고 요 둘레의 길이 곱하기 이 엘보의 중간 요 호 있죠. 네. 요 호의 길이를 곱해줘요. 그러면 아마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도형의 거리를 구할 때 네. 바깥선의 길이는 더 크고 안쪽의 길이는 그쵸? 짧고 센터의 길이는 그 중간 값일 거란 말이에요. 평면으로 맞아요. 봤을 네. 때. 네. 그래서 요 길이 곱하기 요만큼의 길이를 곱하면 지금 이게 꺾여 있는 형태이지만 네. 가만히 보면 쭉 펴서 세우면 하나의 직선인 평면으로 면적이 치환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아니면 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원의 이 전체 원의 이 전체 원의 면적에서 요 이제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면적을 빼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 이 한쪽 면의 면적만 구하는 거고 이쪽 면의 면적도 구해야 하고 이쪽 바깥면의 면적, 아랫면의 면적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수식을 짜도 가능은 한데 저 같은 경우엔 이 덕트의 이제 가로 세로 값을 더하고 곱하기 1을 해서 이 둘레의 길이 값을 구한 이후에 이 엘보의 센터 값을 곱했을 때 네. 제대로 된 엘보의 면적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간단하게 그 엘보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실제 어떠한 값으로 뭐 곱하고 더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거예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덕트 W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 값과 덕트의 높이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 값을 더한 이후에 곱하기 2를 하면 덕트의 둘레의 길이가 나오겠죠. 단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덕트 단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만큼이 덕트의 둘레의 길이, 단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저희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 저희 유소년기에 많이 배웠던 2파이R이나 아, 맞아요. 파이R 제곱 면적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2파이R로 아까 봤던 저희 엘보의 센터선 호의 길이를 구할 건데 그래서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엘보 전체의 센터선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여기서 같이 보여드리면 요 선에서 요 센터까지의 길이 이 지금 패밀리에서는 500 값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요 엘보의 레디우스라는 건 요 값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 호 이렇게 하면 일단은 반지름이 이만큼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요. 거기서 엘보가 저희가 45도도 쓰고 30도 엘보도 쓰고 뭐 90도 엘보도 쓰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엘보 피팅에는 이 엘보의 앵글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가 항상 있어야 할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저기도 보면 앵글이라는 매개 변수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요 앵글 값을 360으로 나눠서 360도를 앵글 값을 나눠서 결론은 이제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뒷부분은 요 부분은 이제 엘보의 가운데 센터 호의 길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값 곱하기 덕트의 단면값을 곱해주면 이제 이 사각덕트 엘보의 총 면적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식을 넣으면은 어차피 이게 그 앵글마다 네. 다 뭐지 그 앵글이 조금씩 달라도 이 수식을 쓰면은 다 그 면적이 다 따딱따딱 나오게끔 네. 처리가 그래서 저는 되겠네요. 또 엘보든 뭐 다른 저희가 모델링 하지 않는 아이템들을 연계 산출 수식을 만들어낼 때는 일단 각각에 해당하는 변수 이름을 직접 적는 게 아니라 실제 네. 어떠한 값을 쓸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다 수식화를 해놓고 나서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을 매개 변수로 찾아서 변경해주고 그걸 이제 패밀리 요 타입 창에서 요 포뮬러 창이 있거든요. 네네. 요 포뮬러 부분에다 이제 수식을 써서 원하는 값을 도출해내게 되죠. 근데 사실 사전에 이제 제가 요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 때 덕트 에어리어라고 해서 여기 보이시죠? 미리 만들어 놨어요. 아, 그러네요. 보시면 지금 수식을 제가 한번 여기다 직접 짜볼게요. 한번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저희는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 구간에다가 다시 한번 실제 요 어떤 패밀리든 덕트의 위드나 덕트의 하이 값을 갖고 있는 매개 변수가 있을 거고 앵글을 갖고 있는 매개 변수가 있을 거라 실제 현재 보고 있는 이 패밀리의 형태를 유지하는 매개 변수 중에 딱 3개를 쓰는 거예요. 덕트의 위드, 덕트의 하이 그리고 이 덕트의 앵글 값 네. 엘보의 앵글 그 3개만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일반 뭐 숫자나 뭐 사칙 연산을 사용해서 수식을 완성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일단 만들어 놓은 걸 지우고 뭐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매개 변수는 만들어 놨으니까요. 저희가 네. 한번 수식을 써볼게요. 제가 앞서 만들었던 수식은 덕트의 하이. 그럼 쭉 매개 변수들 중에 덕트의 하이나 위드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여기 되는데 있네요. 하이. 위드 하나 있고 하이 하나 있죠. 네. 그럼 이걸 그대로 이 포뮬러 창에다가 쓰는 거예요. 똑같이. 대소문자 구분까지도 잘 맞추셔야 돼요. 덕트 위드 더하기 덕트 하이트 네. 가로하고 앞쪽에도 가로 할게요. 이건 이제 이렇게 가로랑 세로면만 이니까 곱하기 2를 해서 둘레의 길이로 바꿔줘야겠죠. 곱하기 2를 하면 이건 일단은 덕트의 둘레의 길이 값. 근데 여기 단위가 생긴 건 이 에어리어 매개 변수여서 그런 거고요. 여기는 길이 값이 있는 거고 여기까지 해줘야 어제 이 부분 빼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2파이r을 곱해 줄 거예요. 네. 2 곱하기 파이는 pi 누르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파이에 해당하는 3.14 뭐 뒤에 수점 모르겠어요. 그 값이 자동으로 파이에 해당하는 값이 곱해질 거고요. 네. R값 같은 경우에는 네. 덕트의 폭이 있잖아요. 네. 덕트 위드가 네. 대부분 네. 덕트 이제 센터선부터 그 호의 중심선까지의 거리예요. 일반적으로 그럼 나누기 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냥 R값은 덕트 위드로 보시면 돼요. 아. 덕트 위드가 네. 제가 뒤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네. 지금 보이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드까지의 거리가 여기에서 요 센터까지의 거리랑 동일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네. 물론 이 R값을 저희는 이걸 R값을 1D를 썼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 R값이 1D가 아니라 뭐 2D나 1.5D나 0.5D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요 값을 구할 수 있는 수식을 별도로 또 완성시키긴 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덕트 사각덕트의 엘보는 요 중심선의 레디우스 값은 이 덕트의 위드 값과 동일하게 해서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엘보의 레디우스 값을 덕트 위드로 동일하게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만들어 놓은 수식에다가 덕트 위드를 한번 곱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근데 이 엘보의 호의 길이가 아니라 그 엘보의 중심부터 센터까지의 길이를 레디우스가 반지름으로 갖고 있는 원의 둘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또 곱하기 앵글, 엘보의 앵글, 그리고 나누기 360도. 그래서 지금 이제 앵글로 곱한 이후에 나누기 360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 중에 저희 그 각도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비율에 맞게 길이값이 산출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뒷부분의 호의 길이와
앞부분에 덕트의 단면의 둘레 길이를 각각 곱해서 1.257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미터 제곱 단위일 거예요. 네. 이 단위의 면적이 나오고요. 사실 간단하게 뭐 이 값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여러분이 계산기나 뭐 도형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한번 면적을 구하는 다른 식이 있다라고 하면 네, 그 식을 쓰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덕트 엘보 내부에 형상 정보와 연계되어 있는 매개 변수를 활용해야 이렇게 수식을 짜는 게 좀 수월하고 쉬울 수 있으니 네. 그런 부분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제가 쓰는 이 방식의 덕트 면적이 틀렸다라고 하신다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 어쨌든간 예. 이 저희가 만들었던 이 덕트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는 네, 이 파라미터 안에 네. 이 수식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 에어리어 값이 입력이 된 거잖아요. 이제 에어리어 네. 값을 이제 프로젝트 파일에서도 네. 활용할 수 있게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정보를 입력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파일로 이동해서 이제 이 멀티플 카테고리 일람표를 통하면 네. 이 에어리어 값을 저희가 사출할 수 있나요? 덕트와 네. 피팅 같이? 맞아요. 이 매개 변수 자체가 네. 잠깐 제가 매개 특성을 보면 매개 변수에는 종류가 있잖아요. 뭐 길이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나 뭐 면적에 해당하는 그쵸. 거. 얘는 면적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수식을 만들 때 각각의 형상 정보와 매칭이 되는 매개 변수를 썼기 때문에 덕트 위드의 값을 만약에 한번 다 바꿔 보면 수치가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야죠. 네. 당연히 이렇게 바뀌어야 이제 사이즈가 변경됨에 따라 그 사이즈에 맞는 면적값이 치환될 테니까요. 네. 뭐 각도가 45도가 되면 지금 면적의 절반밖에 안 나와야 하고 30도일 경우에는 아까의 값에서 30, 조금 네. 더 줄어들어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형태에 맞는 면적이 자동으로 계속 수식에 의해서 도출될 수 있도록 수식을 짜준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 면적을 구하는 수식을 만들고 매개 변수 안에 포뮬러 항목을 써서 포뮬러 탭을 써가지고 수식을 완성시켜서 값을 도출해내는 것처럼 지금 이 엘보에 만들어 놓은 저희의 매개 변수의 종류를 잠깐 보여드려 보면, 사실 저희가 대표 물량을 뽑아낼 때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덕트의 두께, 제가 덕트 면적 같은 경우에는 두께당 면적을 물량으로 뽑아내거든요. 갈바 덕트 같은 경우에는 서스 네. 덕트나. 그러면 이 티크니스를 구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 패밀리인 덕트에 티크니스 값을 넣는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일단 그러네요. 사람이 손으로 넣어야 하는 거지. 손으로 입력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수식에 의해서 장변의 길이가 451mm일 때는 뭐 0.5T고 750mm 이하일 때는 뭐 0.6T고 하는 이런 티크니스 값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시스템 패밀리인 덕트에 이러한 각종 추가 정보들을 넣을 때는 다이나모를 활용한다는 거고요. 이 엘보나 레드셔, 뭐 캡, 브런치, 뭐 티, 뭐 이런 사각 덕트의 이음매, 피팅이랑 관련된 아이템들은 다 로더블 패밀리여서 네. 지금 보이시는 이 패밀리 타입 창을 쓸 수 있고, 다행히도 이 패밀리 타입 창 같은 경우에는 이 포뮬라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수치의 값을 매개 변수랑 숫자와 관련된 매개 변수랑 연동해서 다 사이즈가 변경될 때 그 사이즈에 맞게 이 수치가 변경되어서 저희가 이 숫자들을, 이 값들을 물량에 사용할 수 있게 사전에 값을 입력해 놓을 수 있어요. 이래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물량이 어렵다고 하시는 게 이런 그쵸. 부분이네요. 그냥 지금 요 과정을 할 줄 안다라고 해도 네. 이러한 수식들을 짤 수 없다면 그쵸. 어렵죠. 또 의미 없는 거고, 네. 수식을 짤 수 있는데 레빗 안에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 안에 패밀리 안에 수식을 입력하는 것조차 잘 모르신다라고 하시면 아,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물량을 시방서를 보고 여기 보시면 간단히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티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수량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규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갈바 덕트 기준인데, 저속 덕트 기준으로 450mm 이하, 750mm 이하, 뭐 1200이나 1500 이하일 때마다 이렇게 덕트의 두께가 바뀌어요. 네네. 그러면 이 바뀌는 이 티크니스 값을 기준으로 물량 산출서를 잡을 때 덕트의 사이즈 기준으로 물량 합산을 하는 게 아니라 덕트의 티크니스 기준으로 면적 합산을 해서 물량 산출서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요 기준이 되는 요 두께값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사람이 일일이 객체 하나하나마다 찾아 들어가서 티크니스 값을 입력하는 건 너무 매너가 크겠죠. 맞아요. 네. 그럴 바에는 그냥 이 시스템을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규격과 관련된 부분들도 입력할 수 있고 보시면 이제 이게 스테인리스 덕트라고 해서 스테인리스 덕트 접합 방식을 플랜지 접합으로 봤어요. 네. 엘보 형상을 보시면 이 양쪽에 플랜지가 있잖아요. 그쵸? 이쪽이랑 네. 이쪽에. 그럼 이 부분에 덕트가 붙을 거란 말이죠. 네. 붙으면 여기도 접합 한계소에 대한 접합 물량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 물량들을 이렇게 각각의 매개 변수로 만들어서 그래서 플랜지 하나당 필요한 게 이제 볼트로 연결한다라고 하면 한 면당, 한 구간당 100mm 간격으로 저희가 볼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덕트의 위드를 100으로 나누고 뭐 덕트의 하이의 길이값을 100으로 나눠서 그 가로 세로가 두 번씩 있으니까 곱하기 2도 하고 막 해서 이 볼트 너트의 개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접합 개수 한 개소당 뭐 사이즈가 커지면 커지는 대로 작아지면 작아지는 대로 제대로 된 볼트 너트 와샤의 수량도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덕트의 스테인리스 철판을 접어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네. 뭐 앵글 같은 걸 대는 경우가 있어요. 50에 50짜리나 40에 40짜리 그 기역 형태의 앵글 있잖아요. 네. 그걸 덕트 둘레에 둘러서 그걸 플랜지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물량을 뽑아낼 때도 쓸 수 있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스테인리스 플랜지인데 50에 50에 67하고 단위를 써놓은 건 앵글로 썼을 때 플랜지 직접 플랜지에 대한 앵글 뭐 무게를 구하는 식이에요 이게 뭐 이런 네. 식으로 각종 원하는 것들을 뭐 가스켓은 이렇게 주변에 둘레의 길이값을 구하면 되니까 수량이나 길이값으로 여기 지금 EA로 써 있는데 이건 저희가 좀 잘못 만든 거고 길이값을 구해야 하거든요. 뭐 네네. 그 길이값을 구한다던가 하는 이러한 정보들을 입력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에어리어만 만들어 봤지만 나머지 구간들도 필요하다면 필요한 항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밀리 안에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각각의 단위에 맞는 매개 변수를 활용하고 수식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물량 산출과 관련된 값들을 뽑아내는 과정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게 이제 엘보에만 해야 되는 작업이 아니라 좀 더 보여드린 프로젝트 파일에서 다른 뭐 피팅에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엘보에만 저희가 작업을 해놓은 게 아니고요. 보시면 레드샤가 여기 있죠. 레드샤도 잠깐 프로젝트에서 보면 이렇게 회색 처리되어져서 수치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패밀리 안에 패밀리 타입 창에서 이제 포뮬러 탭 안에 수식화되어져 있는 값들을 보일 때는 이렇게 회색 처리가 되고 사용자가 값을 뭐 타이핑해서 입력할 수 없을 경우에 이제 회색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이게 레드셔의 면적을 구하는 식이라던가 보면 이 레드셔의 면적 같은 경우에는 엘보랑은 다르게 수식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왜 형태 자체가 이쪽 면의 기울기부터 시작해서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이 높이만 곱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다리 꼴에 구하는 식을 쓰긴 써야 하는데 저희가 요 단면으로 봤을 때 뭐 한쪽 면, 큰 면과 작은 면의 단순한 길이 정도는 알 수 있는데 네. 이게 여기서 보면 요 길이가 이 면의 길이랑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요 면의 길이를 뽑을 수 있는 수식과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는 수식을 연계해서 써야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상하다. 면적 구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기억이 어렵죠? 잘 안 나죠. 저도 그래서 이거 프로젝트 하나 세팅할 땐 맨 처음에는 이 수식들을 다시 산수를 다시 피고 네. 정석까지 필 정도는 아니고요. 다시 네. 그냥 산수책 도형 쪽만 다시 보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 보면 지금 네. 레드쉐의 면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에어리어 1, 2, 3, 4 해놨잖아요. 네. 보면 뭐 에어리어 1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은 수식처럼 보이는 부호들과 매개변수를 썼잖아요. 이게 각각 네 면의 길이를 구해서 그 네 면의 길이의 합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요 면적 값인 거고요. 뭐 티크니스 같은 경우 이제 덕트의 티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덕트의 위드랑 하이만 있으면 장변의 길이 기준으로 특정 사이즈가 넘어갔을 때 뭐 요 값이 나올 수 있게 if 조건식을 쓰면 되는 거라 또 작성을 해 놓은 거고 그 외에도 볼트 노트 이 기본적으로 이제
덕트 같은 경우에 추가로 산출한다는 항목들은 이제 이 접합면 쪽에 들어가는 접합 물량들을 일반적으로 뽑고 이제 이 사각 덕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압력이 셀 때는 덕트가 이렇게 안으로 쪼그라들어요. 그 안에 뭐 풍속이 빠르다거나 압력이 셀 아무래도 경우에는 네, 좀 그런 압력에 따라서 네. 팽창되거나 막 이런 부분이 네. 있긴 뭐 하죠. 팬에서 네. 강력한 힘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면 순간 그 빨아들이는 힘이 너무 강하면 덕트가 쪼그라들거든요.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 보강을 대기도 하고 내부에도 보강을 대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런 물량들도 사실 다 뽑아낼 수 있거든요. 와. 사실 거기까지 요번 영상에서 거기까지 다 도착해서 전부 다를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네.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지금 보여드리는 뭐 내부에 피팅 내부에 매개 변수를 쓰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덕트의 물량을 입히는 방법을 다이나모를 통해 알려드릴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사용했을 때는 원하는 물량들을 다 뽑아낼 수 있다라는 정보를 좀 요번에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러한 수식을 막 짜고 싶은데 도저히 안 짜진다 하시면 정말 댓글이나 메일을 주세요. 제가 한두 번 정도는 현업하면서 한번 피드백을 들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피팅에다가 덕트 피팅류에다가 덕트 면적에 대한 값을 다 입력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일단은 뭐 덕트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다이나모를 보기 전에 잠깐 앞선 내용이었던 대표 스케줄 있잖아요. 대표 물량 산출하는 거 관련해서 멀티 스케줄에서 네. 덕트 면적을 네. 덕트 면적은 아직 입력하지 않았고 조금 있다가 네. 제가 멀티 스케줄에서 대표 물량을 뽑을 거긴 하지만 간단하게 덕트 면적 정도는 이렇게 수식을 걸어서 피팅이랑 덕트랑 다 멀티 스케줄에서 한 번에 뽑는 걸 보여드릴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 스케줄에는 덕트의 면적을 시스템 매개 변수인 덕트 면적을 멀티 스케줄에서 확인할 수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이나모의 뭐 간단한 노드들 중에 덕트의 면적을 방금 우리가 봤던 이 피팅류 안에 넣었던 요 덕트 면적과 관련된 요 매개 변수에다가 레빗에서 제공하는 덕트 객체가 갖고 있는 에어리어 값을 일괄 복사해주면 그래서 멀티 스케줄에서 요 dr 덕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매개 변수로 면적을 다 취합을 하면 네. 개별 카테고리 일람표가 아니어도 덕트 면적에 대한 부분은 덕트든 덕트 피팅이든 하나의 멀티 스케줄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다이나모 덕트에 관련된 내용들과 다이나모를 잠깐 이제 설명을 하면서 네네. 값을 입력해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뭐 이렇게 일단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만족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피팅류 안에다가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세부 내역서를 뭐 이제 연계산식을 통해서 세부 내역서를 만드는 과정 중에 패밀리 피팅 안에다가 해야 되는 작업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저는 지금 에어리어를 만들어 놨고 덕트 접합 물량에 대해서 매개 변수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거에 해당하는 수식들을 짜 놓았는데 이게 의당 덕트 피팅에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에요. 뭐 이걸 뭐 로더블 패밀리로 만드는 대부분의 패밀리 안에는 다 매개 변수를 추가할 수 있고 포뮬러 항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어떠한 항목이라도 어떠한 값이라도 수식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따라오셔서 물량을 취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좀 어떤 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사실 케이스는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엄청 많죠. 전 건설공사에 그 많은 공정들이 있고 그 많은 아이템들이 있을 텐데 그냥 단지 덕트나 덕트 피팅이라고 하는 아이템 두 가지를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방식은 어떠한 공정, 어떠한 아이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나중에라도 실무에 적용을 하시려면 네. 이거를 보시고 이렇게 한다라는 개념을 익히신 다음에 아마 응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덕트로 가볼게요. 네. 덕트는 보시면 사실 아까 그 엘보나 레드셔의 안에 있던 이 접합 물량만 넣으려고 해도 엘보 같은 경우에는 접합 네. 개수가 두 개로 정해져 있어요. 그쵸? 네. 그죠? 뭐 레드셔도 P라고 해도 네. 세 군데일 거고. 레드셔 같은 경우에도 접합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네, 두 군데. 그죠? 네. 근데 이 덕트의 중간중간 이 지금 보이는 선택한 이 덕트를 봐도 길이 값이 지금 랭스가 어디 있지? 랭스 값이 12m가 넘어요. 그러네요. 12.4m 정도 되는데 12.37m인데 네. 그러면 실제 12.37m라고 하는 이 덕트가 크지 않더라도 너무 길어서
현장 안에 한 번에 만들어서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럼 당연히 분절을 하게 될 거고 중간중간. 근데 제가 아는 기준에서는 뭐 짧게는 1.5m, 뭐 2.5m, 3.5m 철판에 뭐 가로 세로 길이에 따라서 제작할 수 있는 규격이 정해질 텐데 네. 뭐 제작할 수 있다라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사실 이 제작 부분은 양중을 할 수 있고 자재를 운반해 올 수 있어야 그 이제 볼륨 전체 한 번에 제작할 수 있는 볼륨을 정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이 거리를 한 번에는 시공을 할 수 없으니 중간중간 잘라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자르는 길이값에 대한 기준은 뭐 공사 시방서라든지 덕트 시방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게 이런 자료들에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아니면 시공 담당자랑 이제 협의를 통해서 내가 이 덕트와 관련되어서 중간중간 연결 개소에 대한 물량을 잡을 건데 뭐 어떤 식으로 물량을 잡아야 할까라고 각종 기준들을 정하면서 가야 해요. 네. 그게 정해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는 일단 저는 예전 현장에서는 1.4m마다 한 번씩 자르는 걸로 기준을 잡아서 했었어요. 그러면 12m면 대충 한 뭐 8판, 9판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 판, 몇 판이 들어가는지, 몇 개소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개수를 산출하고, 그 개수별로 이 덕트 사이즈, 뭐 950에 500에 해당하는 플랜지의 볼트, 너트, 와셔 물량과 가스켓 물량과 플랜지 물량들을 산출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엘보는 엘보가 이제 내부에서 포뮬라 썼지만, 이 시스템 패밀리인 덕트는 어디에다가도 놓을 이 데가 없네요. 포뮬러를 네. 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물량 산출서를 쓰려면 이 엘보나 피팅유에 물량을 담았던 요 매개 변수 안에다가 덕트 동일한 매개 변수 안에 동일한 값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접합 관련해서는 그쵸. 네. 포뮬러를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다이나모를 쓰나요? 그쵸. 다이나모에서 연산을 하고 연산된 값을 자동으로 이 덕트가 갖고 있는 해당하는 매개 변수 이러한 매개 변수 안에 값이 들어갈 수 뿌려지도록. 있게 네. 뿌려주도록. 그럼 다이나모를 잠깐 봐야겠죠 저희가. 네. 네. 그래서 이제 덕트에 네. 각종 값들 아까 봤던 뭐 덕트의 면적 간단하게 일단 면적을 복사하는 행위라든지 네. 아니면 뭐 덕트의 두께나 그 외 플랜지 볼트너트 수량 플랜지의 뭐 물량 관련된 정보들을 넣기 위해 네. 다이나모를 좀 짜놓은 게 있어요. 엄청나네요. 뭐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실상 간단하게만 좀 훑어보면 일단 이건 프로젝트에서 사각 덕트를 뭐 뽑아내는 로직을 구현해 놓은 거고 네. 다 기본 노드로만도 다 가능해서 네. 뭐 이제 외부에서 만들어서 개인이 만들어 놓고 올리는 것들도 많잖아요. 패키지 같은 그쵸. 것도. 네. 근데 패키지는 하나도 안 썼고요. 저는 이 매개 변수 관련해서는 그렇게 쓸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덕트의 장변을 구해서 이 장변과 관련된 값을 가져다가 덕트 두께를 입력할 수 있는 뭐 노드도 짜고 그 외에 뒤쪽에 가보면 뭐 덕트의 플랜지의 총량인데 플랜지도 규격별로 다 다른 무게 뭐 다른 규격의 플랜지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규격별로 조건에 맞게 뭐 이렇게 다이나모를 만들어 놓았어요. 네. 보시면 뭐 내부 보강이나 외부 보강을 산출해내고 그 관련된 값들을 보시면 특정 매개 변수 안에 뭐 도출된 값을 수식화된 값을 뭐 넣을 수 있게 네. 대상 객체는 뭐 필요로 하는 덕트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만들어 놓은 다이나모인데요. 이걸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시간 네. 관계상 일단 이런 식으로 덕트, 시스템 패밀리인 덕트의 추가적인 항목에 대한 물량을 직접 입력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산출식을 만들고 산출식이나 조건식을 통해서 값을 입력할 수 있게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예전 방식으로 썼던 것들 중에 저는 이 다이나모를 알기 전에는 엑셀 임포트 익스포트 할 수 있는 프리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프리웨어로 덕트의 기본 정보를 내보내고 엑셀에서 필요로 하는 값들을 도출해서 매개 변수 항목에다 다 엑셀에다 입력한 놓은 이후에 이 데이터를 거꾸로 레빗에 입력해가지고 레빗 스케줄에서 물량 산출했던 경험들도 있거든요. 네. 그 외적으로도 뭐꼭 디테일 물량을 이렇게 뭐 다이나모나 엑셀이나 방법적으로는 네. 어떤 걸 선택하셔도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의 마음이겠지만 아무래도 다이나모를 활용하면 조금 더 편한 부분이긴 그렇죠. 하죠. 일단 로직만 잘 짜여져 있으면 네. 원클릭으로 일단 빔 데이터에 원하는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럼 지금 이 다이나모 코드로 지금 통해서 이 덕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일단은 다 지워놨어요. 사실 맨 처음엔 다 들어가 있었는데 네. 다 지워놓았고 다이나모 살짝 한번 돌려볼까요?
아까 여기 혹시 그 파라미터 빈 값들이 다 여기 있는 값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어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한번 눌러보고 네, 안 런 되면 한번 눌러볼까요? 원래 파일 열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보시면 일단 경고가 워링이 네, 좀 네. 뜨긴 했지만 네. 필요한 값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 파일에 있는 모든 덕트 대상을 객체로 돌리다 보면 수식의 일부 오류 개인이 짠 거다 보니 제가 짠 거다 보니까 완벽하게 워링이 안 뜨겠지 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구간과 워링이 뜨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일단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네. 보면 뭐 요 900에 550짜리 덕트를 잠깐 봤을 때 보면 덕트의 원래 시스템 패밀리인 덕트 에어리어가 40.643이라는 값이 있었고 네. 얘는 멀티 스케줄에서 쓸 수 없는 매개 변수를 아까 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매개 변수 동일한 값에다가 네. 저희 덕트 에어리어에 40.643 복사된 거 보이시죠? 동일한 네, 동일하게 면적도 나왔네요. 들어갔고 티크니스도 수식에 의해서 들어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플랜지 접합 관련해서 플랜지 볼트, 너트, 와샤 관련된 수량들이 개수가 이게 잘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수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객체 하나만 클릭했지만 대부분의 객체들이 다 동일하게 면적이나 티크니스가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편의상 뭐 티크니스 같은 경우 다 1.2로 나오는데 작은 사이즈는 원래 한 0.6 TOT 나와야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구간은 좀 업데이트가 덜 돼서 일단 임의로 다 1.2로 나올 수 있게 티크니스가 나올 수 있게 다이나모를 조정해 놓은 거라 네. 아 저기 값이 왜 다 1.2일까라는 의문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보여드릴 주된 내용은 이러한 방식을 써서 시스템 패밀리인 덕트나 로더블 패밀리인 피팅, 뭐 액세서리 뭐 이런 각각의 객체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이제 추가 연계 산출 항목으로 분류되는 아이템들에 대한 물량 값들을 태울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에 값이 제대로 된 산출식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것만 보시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로 물량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관심 깊게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이 특성창에 나와 있는 네. 저희가 다이나모로 뽑아낸 물량, 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일람표를 통해서 다시 뽑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이제 저희가 이제 다 공유 파라메타로 만들어 놓기도 했고 엘보나 레드샤에 들어갔던 아까 접합 관련된 물량 요 아이템들과 요 네. 매개 변수들과 덕트가 가지고 있는 접합 관련된 요 물량 관련 매개 변수들은 동일한 공유 파라메타로 정해져 있어서 네. 이제 멀티 스케줄에서 동일하게 이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앞선 방법인 뭐 대표 물량만 뽑는 방식에서 각각의 스케줄을 만들었던 방식이 아니라 네. 이렇게 면적까지도 별도의 공유 파라메타에 따로 저장을 다시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개별 스케줄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멀티 스케줄을 잠깐 가볼 거예요. 네. 보면 이번엔 멀티 스케줄을 쓸 거고요. 그냥 이번엔 뭐 연계 산출 항목 물량 산출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네. 뭐 이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해놓고 일단 카테고리를 좀 구분져서 봐야 할 테니 카테고리는 하나 넣어놓고요. 객체의 재질이나 품명을 볼 수 있는 정보랑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나면 아까 저희가 만들어놨던 것 중에 이제 덕트 카운트도 하나 넣어야겠네요. 카운트 객체 수량을 봐야 되는 아이템들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이제 이 멀티 스케줄 하나로 일단 대부분의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드는 거니까 네. 수량을 확인해야 되는 건 카운트에서 보고 그 외에 덕트의 에어리어, 근데 티크니스별 에어리어를 볼 거니까 티크니스 하나 넣고요. 에어리어도 하나 넣고 길이는 필요 없어요. 덕트 같은 경우 뭐 원형 덕트 같은 경우도 이 지금 모델링 데이터에 빔 데이터에 원형 덕트도 있긴 한데 네. 원형 덕트 관련된 건 뭐 저희 주된 설명 내용에서 많이 빠질 수 있는 내용이라 일단 사각 덕트 위주로만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플랜지의 볼트, 너트, 리벳, 와셔, 평화셔, 스프링 와셔랑 플랜지 관련된 수량 정도만 보고 가스켓 수량 정도만 볼게요. 네. 나머지 뭐 내부 보강이나 외부 보강에 대한 물량들과 서포트를 모델링했을 때 서포트의 무게나 서포트에 들어가는 볼트 너트에 관련된 매개변수도 다 세팅이 되어져 있는 프로젝트 파일이긴 한데 네. 일단 거기까지 다 설명을 드려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요만큼만 보셔도 네. 중요한 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요 정도로 선택을 하고요. 포매팅에서 물량과 관련된 카운트 일단 칼큘레이트 하고 에어리어도 할 건데 지금 이게 항목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멀티 셀렉트를 해서 한 번에 바꾸셔도 되는데 간혹 그럼 전체 다 해도 돼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나와요. 수치에 관련된 매개 변수만 골랐을 때 그쵸. 예. 나올 수 있어서 네, 잘 골라서 한 번에 바꾸셔도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다 칼큘레이트 토탈로 했고 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위가 스퀘어 미터니까 뭐 메타 제곱으로 나오겠구나. 단위는 표현되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걸 잘 안 쓰긴 하거든요. 단위가 안 나오게. 그래야 이제 숫자를 그대로 쓸 수 있어서. 근데 뭐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저희는 미터 제곱을 나오게 해보죠. 네. 나머지는 단위랄 게 다 거의 수량이어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 보기 편하게 카테고리로 먼저 정렬을 하나 걸어 놓긴 할게요. 그렇게 해놓고 재료, 품명, 일단 우선 사이즈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정렬을 걸고 합산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뭐 앞쪽에 에어터미널 당연히 디퓨저가 들어가 있으니까 에어터미널이 있을 거고 네. 이런 디퓨저 같은 에어터미널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떤 형태에 대한 품명 정보랑 규격 정보와 그에 따른 이제 수량만 나오면 되긴 해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원형 디퓨저가 320파이짜리고 그게 몇 개인지 몇 개이다. 뭐 네. 몇 파이짜리 몇 개인지 이런 정보들만 있으면 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까지만을 써서 레지스터나 뭐 그릴이나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규격별 수량까지만 보면 되고 액세서리에 속하는 댐퍼류도 마찬가지예요. 챔버도 마찬가지고 규격별 수량만 있으면 돼요. 대부분 액세서리는 좀 수량 위주로 네,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피팅이나 덕트가 이제 에어리어가 면적이 나와야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카테고리별로 푸터를 놓고 토탈을 한번 걸어보면 네. 지금 보세요. 카테고리별로 중간에 블랭크 선이 생길 텐데 에어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연계선 출항목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값이 0이에요. 0이네요. 당연히 0이어야 돼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댐퍼류, 액세서리류에도 저희가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전 작업을 하지 않아서 해당 값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덕트랑 덕트 피팅을 볼 건데 일단 에어터미널이랑 덕트 액세서리가 위쪽에 나와 있어서 좀 보기 불편하잖아요. 일단 보여드리기 편하게 카테고리에서 에어터미널이랑 덕트 액세서리를 좀 빼고 볼게요. 네. 이 두 개를 빼고 보면 피팅이랑 덕트가 나올 텐데 먼저 피팅입니다. 네. 피팅도 보면 종류가 뭐 브런치에서부터 뭐 챔버나 망이나 엘보나 뭐 엔드캠 막 이렇게 다 있잖아요. 네. 보시면 이제 가장 위에 이 첫 번째 티크니스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면적이에요. 근데 티크니스를 지금 수수점이 안 나오게 해서 잠깐 티크니스 포맷을 수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포맷을 좀 바꿔 놓을게요. 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지금 숫자 1이었던 게 뭐 0.8이나 1점이나 이런 식으로 이 규격에 맞는 티크니스가 다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티크니스에 맞는 이 객체별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면적을 볼 때는 정렬 방법을 맨 마지에 사이즈가 아니라 티크니스로 걸어서 봐야 해요. 이렇게 티크니스로 걸어서 보면 그 대신 아이템들도 다 빼야 됩니다. 사실 다 필요 없어요. 덕트의 면적만 볼 때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0.5팀 얼마 뭐 6T 얼마 여기 지금 빠진 것들은 브런치에 일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아마 패밀리하고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되어져 있는 값에는 예를 들어서 0.5T가 90회배고 6T가 뭐 145회배고 하는 티크니스별 물량을 볼 수 있고 덕트에서도 보면 덕트는 지금 티크니스가 안 들어간 객체가 원형 덕트가 안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이 모델링 데이터에 원형 덕트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형 덕트는 저희가 면적을 따로 복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각 덕트를 대상으로 한 다이나모만 돌려서 이렇게 티크니스가 0이면서 면적도 복사가 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사각 덕트에 대해서는 뭐 두께가 1.1 일괄 들어가 있으면서 6,872라고 하는 면적이 네. 다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정돈되지 않고 이제 여러 개가 네. 이제 있으면은 이렇게 값이 여러 개일 베이스가 때 나오고, 백스가 나오잖아요. 요것들이 네. 떠서 좀 보기가 불편할 텐데 다시 아까처럼 매터리얼, 네임, 사이즈로 가서 보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팅이랑 덕트에 다 알맞게 들어갔고 이 스케줄 하나만을 가지고도
전체 이 프로젝트에 있는 전체 사각 덕트에 대한 면적을 피팅이랑 덕트를 포함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이제 스케줄 표가 됐고요. 네. 당연히 메카니컬 이퀴먼트나 플렉시블 덕트에 대해서는 파이프 시스템도 그렇고 저희가 뭔가 작업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0으로 나오는 게 맞고 저희가 작업해 놓은 것들만 제대로 값이 다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나면 저희가 에어리어만 넣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브런치가 갖고 있는 추가적인 연계 산출 항목에 대한 값들이 있죠. 플랜지의 개수라든지 가스켓 개수라든지 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여기 분절 포인트에 대한 네. 것들인 거죠. 여기 보면 서스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값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안 들어간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템에 따라서 필요한 추가 연계 산출 항목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면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 수식으로 다 걸어 놓았다면. 네. 그래서 엘보는 당연히 접합 물량이 필요할 때니까 들어간 거고, 엘보가 아니어도 뭐 레드샤라든지 뭐 브런치라든지 엔드캡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이쪽에 수치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케줄에서 추가적인 항목들을 저희가 산출식을 통해 뽑을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사실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스케줄만으로 바로 이걸 물량 산출서로 쓰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각자의 그 물량 산출서 방식, 양식에 맞게 좀 이제 가공을 수정하실 해야죠. 작업은 네, 그래서 필요하시겠죠. 그런 가공을 하는 방식을까지 보여드리기에는 뭐 각자 방식도 다르실 거고 양식도 다르실 거라 조금 난해함이 네. 있어서 여기서 네. 내보낼 때 네, 엑셀로 내보내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네, 개별 객체 기준으로 내보내고 네. 로우 데이터 형식으로 돼 있는 요 엑셀 형식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이 값을 이제 엑셀에서 뭐 피벗 테이블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물량 산출서 양식으로 값을 합산해서 표현할 수 있게 수식 함수를 거는 작업들을 통해서 완성된 물량 산출서를 취득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저희 4화 물량 산출 부분은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수식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이런 산식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면은 쉽게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면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컨텐츠에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용하셔서 더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화에 뵐게요. 감사합니다.